경제신문 읽어보기 25년 6월 23일부터 6월 27일. 부동산 한강 따라 강남벨트 들썩, 마용성 갭 메우기 확산, 강동, 양천, 동작, 광진구 등 한강벨트가 상승 주도, 중저가로 매수세 확산, 강남권과 집값 격차 줄듯. 목동 한신청구, 행당 한진타운, 구의현대 2단지, 대방대림 등 덜 오른 단지 주목해야. 서울 집값이 고삐 풀린 듯 오르는 가운데 하반기에 덜 오른 곳이 따라 상승하는 갭 메우기 장세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노도강 등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값이 반등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그 전주로 꼽힌다. 매수세가 외곽보다는 한강을 끼고 있는 한강벨트 등 핵심지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단지에 집중되고 있다. 순차적으로 외곽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36% 올랐다. 2018년 9월 둘째 주 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2.7%에 이른다. 서울 안에서도 온도차가 크다. 이른바 한강벨트라고 불리는 성동, 마포, 용산, 강동, 양천, 동작, 영등포, 광진 등이 뒤를 이었다. 송파 7.6%, 강남 7%, 서초 6.3% 등 강남 3구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상반기에는 핵심지 대장 아파트와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상승했다면 하반기에는 갭 메우기가 서울 부동산 시장에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키 맞추기는 그동안 관심을 덜 받는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가 있다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노도강 등 외곽으로 온기가 돌겠지만 핵심지 안에서도 덜 오른 단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경전철 신림선 서울지방 병무청 앞에 있는 대방대림도 1993년 준공한 노후 단지다. 재건축 기대 등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15억 6천만원에 거래돼 지난달 14억 3,500만원보다 1억원 넘게 뛰었다. 단지 바로 앞 5호선 행당역이 뒤에는 대연산 공원이 있는 무학중과 무학여고도 큰 길을 건너지 않고 건널 수 있다. 다음 성수동 아파트 평당 1억 치고 신버블7 돈 풀리면 더 오른다. 용산, 성동, 마포, 동작, 영등포, 광진, 과천 매수 몰려. 서울 아파트값 평균 13억 돌파. 공급 부족 우려에 금리 인하 겹쳐. 대출 규제 앞두고 매수 수요 폭발. 무주택자는 탈서울, 인천, 경기로. 새 정부 부동산 정책 시험대 올라.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13억 원을 넘어섰다네요. 강남은 엄두도 안 나고 직장 가까운 마포도 너무 올라 부담스럽습니다. 공급 부족에 따른 희소성과 금리 인하 기대, 대출 규제 등을 앞두고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상승 열기가 마용성 등 한강벨트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치솟는 주택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탈수요를 고민하고 있는 수요자도 부쩍 늘고 있다. 집값 폭등세로 1인 가구와 청년층 등의 주거 안정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집값 안정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가를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43% 올라 2018년 9월 둘째 주 0.45%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올해의 누적 상승률은 3.1%에 이른다. 최근 집값 급등으로 서울 PIR 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13에서 14 수준으로 올랐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PIR의 중위
주택 가격을 연평균 가구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13년에서 14년 동안 한 푼도 안 모으고 모아야 서울에 있는 중간 정도의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3억 4,543만 원까지 치솟았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연립주택을 모두 합친 서울 평균 주택 매매가도 지난달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섰다. 집값 급등으로 무주택자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내 집 마련 수단인 청약통장은 최근 가입자가 줄고 있다. 치솟는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서울을 빠져나가는 수요자도 늘고 있다. 서울 거주자의 인천 아파트 매매는 올해 1월 95건에서 4월 229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하남과 광명, 수원 등 서울 거주자의 매수 비중이 늘었다. 박원감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새 정부는 명확한 공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기다리면 살만한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금융 주식 코스피 질주에도 곧버스 담은 개미 증권가는 3,300 간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 견인 중동 휴전의 방산 정유주 하락 코스닥도 11개월 만에 800 돌파 개미 곧버스 ETF 순매수 나서 증권가 바이코리아 계속될 것.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이 이루어지며 24일 코스피 지수가 3년 9개월 만에 3,100선을 돌파했다. 이달 들어서만 15% 넘는 급등세다. 코스닥 지수도 11개월 만에 800선을 넘어섰다. 이제 관심은 국내 증시가 어디까지 내달릴 것인가이다. 증권사들은 코스피 지수 목표를 3,300으로 끌어올리며 낙관론을 펼치고 있지만 적지 않은 개인 투자자는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장지수 펀드를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SDI, LG화학 등 2차전지도 반등, 이날 코스피 지수는 2.96% 급등한 3,103에 마감했다. 지난 20일 3,000선에 도달한 지 2일 만에 3,100선까지 넘어섰다. 반도체 투톱이 오랜만에 동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4.3%, SK하이닉스는 7.3%로 32.31포인트에 달했다. 기여도가 외국인과 기관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각각 4,318억 원, 2,593억 원어치 순매수에 나서는 반면 개인은 6,384억 원어치 순매도했다. 코스피 지수가 파죽지세로 전고점을 향하는데도 개인은 여전히 국내 증시를 향한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는 모습이다. 개인과 달리 대부분 증권사는 코스피 지수 목표치를 연일 올려잡고 있다.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달러 약세도 외국인 매수세를 이끌 것으로 전망됐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유동성은 111조 달러에 달한다. 사상 최대치다. 원달러 환율도 중동 리스크가 일단락되자 이날 1,360원으로 내려왔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예상 순이익 210조 원을 고려할 때 지수는 3,240까지 뛸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하락장을 전망하더라도 레버리지 인버스 투자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장기간 등락에 반복하면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기초지수 하루 수익률을 역으로 2배 추정하는 만큼 등락을 거듭하다가 제자리로 돌아와야 결국 손실을 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다음 대형 반도체주에 이어 이젠 소부장의 시간. 코덱스 반도체 장비 한 달 25% 상승, 업황 개선 기대감의 상승 지속. 외인 기관 토픽은 이수 페타시스. 중국 반도체 굴기에도 소부장의 호재. 중국 매출 비중 높은 코미코 주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가 상승 궤도를 오르면서 소재 부품 장비 종목 주가도 급등하고 있다. 고대역폭 메모리를 비롯한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레거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어서다.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증권업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반도체 소부장 섹터에 훈풍이 부는 것은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주로 인공지능 수혜가 예상되는 소부장 업체를 대거 사들이고 있다. 대표적인 모멘텀은 중국의 반도체 국이다.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한 자산운용사는 주식운용본부장은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해외 매출 증가세와 함께 장기적으로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음 종합. 전쟁 위협 제한적 1.4조 폭풍 매수로 3,000피 지킨 불기미들. 중동발 불확실성 최고조에도 대규모 순매수 공세, 해협 봉쇄 없다면 단기 변동성, 개장 직후 3,000선 깨지자마자 외국인 기관 매도 물량 받아내. 아시아 주요국 정시도 보합권 3,000피 다시 불붙는 비투 신용잔고 19.8조 1년 만에 최대. 조선, 방산, 원전 등 주도주의 베팅. 고조되는 중동 정세 불안에도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사수하는 데 성공했다. 이란이 쉽사리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추진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며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수에 나서며 증시를 떠받쳤다. 지정학적 위험이 대부분 단기 변동성을 일으키는 데 그쳤던 학습 효과도 있는 만큼 국내 증시의 우상향 추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23일 코스피 지수는 0.24% 하락한 3,014에 거래를 마쳤다. 급등한 원달러 환율도 외국인 매도세를 자극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8원 70전 급등한 1384원에 거래를 마쳤다. 쏟아지는 물량을 받아낸 건 개인이었다. 개인은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3,800원어치를 사들였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내 증시의 조정을 기다리며 대기하던 개인이 3,000선이 깨지자마자 대거 유입되며 3,000선을 재사수했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가 올 들어 크게 상승하는 동안 극심한 포모에 시달려온 서학개미들은 중동 분쟁에 따른 조정을 되려 매수 기회로 삼는 분위기다. 이달 초반에도 국내 주식을 던지던 개인들은 빠르게 태세를 전환하고 있다. 개인들은 최근 일주일 새 삼성전자를 비롯해 조선, 방산, 원전 등 기존 주도주에 베팅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가 순매수 1위, 두산에너빌리티가 2위였다.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를 사가지고 수익률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으려면은 3,300선이 넘으려면은 7월 4일에 민주당이 발의를 해가지고 상법이 개정이 돼야 돼요. 상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분리과세에 대해서 만약에 분리과세가 입법이 되고 만약에 의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약간의 조정이 생길 수가 있는데 대신 부가적인 내용이 보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라도 분리과세에 대해 가지고 뭐 의결을 하거나 뭐 입법을 하거나 뭐 정부 정책에 따라 가지고 뭐 세를 조정을 한다던가 그렇게 하는 뭐 뉘앙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뭐 3,300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미국 이스라엘 이란전 계획 환율 1,400원 위협. 미국 결국 직접 관여, 시장 예민하게 반응할 듯. 정부 추경 편성으로 경기 회복 온기 돌면 환율 1,350원 가능성. 조만간 3차 추경 우려, 국고채 금리 보합일 듯.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중앙은행의 강경한 금리 인상 기조가 맞물리면서 한때 138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주 후반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이자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면서 환율이 1360원대까지 내려갔다.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에 직접 개입하면 1,400원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중동 사태의 핵심 변수는 미국이 직접 개입 여부였다. 미국의 관여로 국면이 전환될 가능성이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이후 경기 회복 기대가 확산한다면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을 제어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채권 시장은 정부 2차 추경안의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19일 정부가 2차 추경안을 발표한 이후 국고채 금리는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일 0.12%포인트 내려 연 2.463%의 거래를 마쳤다. 채권 시장은 정부의 2차 추경안의 영향을 받았다. 정부는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총 19조 8천억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기 전에 3차 추경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경계감이 퍼져 금리가 올랐다며 이번 주 국고채 금리는 이러한 경계감이 반영되면서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네, 이번 주 여기까지입니다.